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 처음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1차 방정식이란 x의 지수가 1인 ax 플러스 b는 0 이런 꼴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차가 아니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이란 우리가 어떠한 다항식을 이렇게 좌변으로 와서 이항을 시켰을 때 이항을 시키고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었을 때 그 x에 대한 2차식이 0이 되는 식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한 1차식일 때는 1차 방정식이 됐는데 x의 지수가 2가 되어서 x에 대한 2차식이 되면 이 2차식이 0이 될 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이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x제곱이 생겼죠. 우리가 저는 ax 플러스 b는 0 이런 꼴이었는데 여기서 x제곱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해와 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와 근은 같은 말인데요. 바로 2차 방정식의 x값, 미지수의 값을 말합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이 x의 값이 어떤 것을 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 값을 우리가 해나 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 간단하게 x에 대한 2차식은 0이다 라는 꼴로 우리가 이항을 시켜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해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러한 해를 모두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우리가 대입법과 가감법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방법과 그리고 가감법을 사용해서 같은 것을 빼줘서 우리가 그 하나의 미지수 값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전에 배운 인수분해를 한번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어떤 수 곱하기 x 마이너스 어떤 수 이러한 꼴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x의 값을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2차 방정식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x에 대한 2차식은 0이 되는 꼴로 정리를 하고 이 x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a, b는 0이라는 식을 사용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지 이 두 개의 값이 이 두 개의 곱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이제 그럼 해를 두 가지 경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는 12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볼 건데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이 플러스 12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x에 대한 2차식은 0이다라는 꼴로 바꿔줬죠. 먼저 첫 번째 1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인수분해해야 하는데요. 인수분해할 때는 우리가 x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6 그럼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x 즉 플러스 4 마이너스 12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x는 2가 0이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6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x-2가 0이 되려면 x의 값은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가 되면 2-2는 0이 돼서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0이 되고 x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인 0 곱하기 어떤 수라든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a, b는 0이다 라는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ax-b는 0이라는 꼴에서 ax-b라는 꼴에서 우리는 x-2는 0, 즉 그 마이너스 2를 이항해서 x는 플러스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 풀이법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인수분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6 해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가지의 해가 나왔는데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중근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중근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의 해가 공통으로 즉 하나의 해로 겹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 즉 완전 제곱식일 때 우리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 한다면 x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가 x에 대한 해가 딱 하나, 두 개가 중복으로 겹칠 때 우리는 그것을 중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복되는 해, 즉 중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지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즉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식이 0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x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중근이 되는 조건은 단 하나, 완전 제곱식이 0꼴이면 우리는 이 식이 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을 봤을 때는 중근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중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는 방금 배운 제곱근과 완전 제곱식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을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k라고 했습니다. 이때 k는 0보다 큰 0 이상인 자연수라고 할 때 또는 0 이상인 어떠한 수라고 할 때 x는 우리가 x제곱은 어떤 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3학년 1학기 처음에 배웠듯이 제곱근을 사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수를 제곱으로 하는 그 수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k를 구할 때는 x를 구할 때 이 제곱을 없애주고 그 항에 루트를 씌워줘서 루트 k가 될 수 있는데 이 루트 k를 어떻게 제곱을 하든 마이너스 k를 제곱하든 플러스 k를 제곱하든 어쨌든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다라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놓으면 좋고 이것과 같은 형태인데 다만 조금 다르게 x 플러스 p의 제곱은 q라는 식에서 우리는 먼저 이 q를 이항을 시키고 이항을 시켜주면 먼저 이 플러스 p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p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x 플러스 p의 제곱을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2xp 플러스 p의 제곱은 q가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배웠듯이 x제곱은 k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다 이항시킨다고 했을 때 x제곱은 어떠한 수 이렇게 우리가 이항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이 k의 값 여기서는 지금 q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q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p가 있죠. 플러스 p, x 플러스 p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p도 똑같이 이항을 시켜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려는 것은 이것인데요.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어떻게 x의 값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면 당연히 아까 배웠듯이 인수분해를 해서 x의 값을 인수분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하나도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를 활용한 근해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먼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변을 2차항의 개수로 나눕니다. 우리가 처음에 2차 방정식의 그 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각각 2차항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2차항의 개수 a죠. 즉 다 a로 나눠주면 여기 a가 없어지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라는 꼴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a분의 c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 양변에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 여기서는 그럼
2분의 x의 개수, x의 개수가 a분의 b인데 a분의 b 곱하기 2분의 1은 2a분의 b가 되는데 이 2a분의 b의 제곱을 각각 양변에 더해주면 이것을 더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완전 제곱식은 상수의 꼴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의 꼴로 고쳐주면 완전 제곱식은 상수의 꼴로 고쳐주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전에 배운 이 제곱근을 이용하여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걸 풀어보면 이제 또 x의 제곱은 또한 수가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x만 넘겨주고 다 이항을 시켜주면 우리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풀 수는 없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근의 공식이 어떠한 식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되던 게 뭐였죠? 먼저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걸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지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인수분해를 시도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양변을 2차항의 개수로 나눈다. 2차항의 개수 바로 2죠. 그럼 이제 각각 2로 나눠주면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분의 8 4x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2차항의 개수로 나눠주고 그 두 번째 단계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는 2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변의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 2분의 4의 제곱이죠. 즉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양변에 플러스 4를 더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플러스 4를 해준 6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은 상수항의 꼴로 고쳐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x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플러스 1을 먼저 이항시켜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처음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식은 0꼴인 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 하고 3이 되게 하는 값인 미지수 값을 x 이러한 해를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쭉 풀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